생활이 어려워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공부. 뒤늦게 다시 공부를 시작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만학도들의 뜻깊은 졸업식을 다녀왔습니다. 부산체육회장 선거에 당선된 장인화 부산시 체육회장이 17일 취임식을 갖고 민선 7기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참사 9주기 추모식이 부산의대 추모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유가족들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구덕산 정상에 새로운 산책길과 전망대가 조성됐습니다. 정상에서 내려다본 부산 절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주 뜻깊은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졸업식인데요. 생활에 치여 배우지 못한 서름을 뒤늦게나마 풀어낸 만학도들. 드디어 졸업장을 안았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졸업식장을 가득 메운 학생들. 졸업생들은 모두가 나이 지긋한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젊은 시절 돈 버느라 또 아이들 키우느라 공부는 다른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배움은 평생의 한으로 남았고 늦게나마 시작한 공부는 이른이 다 돼서야 결실을 이뤘습니다. 중학교 졸업장이 없어서 항상 어디 밖에 나가고 나 초등학교만 졸업해서 이 이야기 하기가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막상 중학교를 입학을 하니까 그럴 이유가 없더라고요. 너무 좋아해요. 공부하는 게 너무 좋고 내가 모르면 내가 배우면 되는데. 이제는 길거리 영어 간판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손자들의 영어 인사에는 한바구음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영어를 몰라가지고 참 많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다 아는 건 아닌데 그래도 A는 뭐 모음 아자 들어가고 B는 비읍이 들어간다는 걸 알아가지고 조금씩 안다는 거 조금 아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부경중학교와 부경보건고등학교의 올해 만학도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유난히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컴퓨터가 서툴러 원격 수업이 여의치 않아 매주 학습지를 받아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암투병 중인 학생, 2시간이 넘는 통학 거리를 견딘 학생, 아내와 남편이 함께 학업을 마친 70, 80대 노부부 졸업생도 3쌍이나 나왔습니다. 또 다른 학생들 전염시킬까 봐서 또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그렇게 묵묵히 자기가 원하고 있던 배움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코로나 다시 온다 해도 이분들 앞날을 막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저희 남매한테 헌신해 주셨던 거를 이제 본인이 이제 하고 싶었던 그 공부를 이제 하셔서 뿌듯하고 벅찹니다. 올해 졸업생들은 30대에서 80대까지입니다. 중학교 졸업생 170여 명 중 90%가 고등학교로 진학했고 고등학교 졸업생 216명 가운데 121명은 대학생이 됐습니다. 길게는 60년이 늦어버린 졸업식. 나이만 늘어날 뿐 삶은 하루하루 젊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3파전으로 치열했던 부산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장인화 부산시 체육회장. 17일 취임식을 갖고 민선 2기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민선 1기에 이어 연임에 성공한 장인화 민선 2기 부산시 체육회장이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장인화 회장은 취임사에서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로 행복도시 실현에 나설 것이란 체육회의 정책 비전을 밝혔습니다. 스포츠는 이제 단순한 운동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제공이 되어야 하고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가 되어야 합니다. 장 회장은 부산시 체육회가 그동안 쌓아온 60년의 노력을 바탕으로 모든 시민이 스포츠와 함께 행복하도록 스포츠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선 1기는
재정적, 제도적 안정을 찾는 시기였다면 민선 2기는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균형감을 가지고 조화롭게 운영되고 부산 시민들이 마음껏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부산 상공회의소 수장답게 지역 상공계와도 연계해 59개 종목과 구군 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추진할 것이란 각오입니다. 취임식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일상 속에서 체육활동이 광범위하게 뿌리내린다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장인하 회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민선 2기 부산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며 4년 임기로 체육회장직을 수행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9년 전 부산 외국어대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환영 행사에서 띠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체육관이 붕괴돼 10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친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참사 사고입니다. 벌써 9번째 추모식이 열렸는데 유가족들의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머니가 다시 학교를 찾았습니다. 이날은 대학생들의 졸업식이 있는 날. 어머니는 추모비에 그려진 아들의 얼굴과 마주합니다. 24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의사자 양성호 씨. 그는 지난 2014년 2월 17일 발생한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참사의 희생자입니다. 과 학생회장이던 그는 폭설에 무너진 체육관에서 탈출했지만 후배들을 구조하기 위해 다시 들어갔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딸을 잃은 박종태 씨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흔히들 다 지나가는 말로 야 세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 기억에는 정말 어제 일어난 일 같고 기억이 너무 생생하고 또렷하기에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그들을 대신해 따스한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을 내놓는가 하면 당시 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병원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성호 의사자의 어머니인 하계순 씨는 얼마 전 남구청에 형편이 어려운 여성들을 위한 9천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남구청은 목조각 김규영 명장이 만든 고인의 초상액자를 전달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의 희생정신이 너무나 뜻깊고 숭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저희 남구는 의사자분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의사자에게는 최선을 다한 예우로 대우할 것이며 그의 남은 유가족들에게는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보살필 것을 약속드립니다. 양성호 의사자는 그의 생일인 오는 4월 5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됩니다. 사고는 9년 전 종결됐지만 남아있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기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고 당시 큰 부상을 당했던 장현우 씨는 33차례의 수술을 받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구덕산 정상에 새로운 산책길과 전망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부산 전경이 일품인데요. 장동원 기자가 구덕산 정상 절경을 담아왔습니다. 구덕산 정상에서 부산을 한눈에 담습니다. 멀리 해운대와 광안대교, 바삐 움직이는 부산항 너머에는 오륙도가, 공사가 한창인 북항은 엑스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도와 남포동, 대신동으로 이어지는 빼곡한 집과 빌딩들, 장난감 마냥 떠있는 배들, 그 너머 수평선에는 일본 대마도가 흐릿하게 다가옵니다. 굉장히 기분이 상쾌해지고 뭔가 힐링되어가는 기분이 들죠.
구덕산 기상관측소 아래 정자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정자 주변으로는 명상숲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의 바위와 나무들을 보존하면서 놓인 산책길과 전망대입니다. 서구는 3억 5천만 원을 투입하고 이곳을 오감충전 명상숲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뾰족한 바위가 솟아있던 산길 위로 나무 데크와 야자 매트가 놓였고 길목에는 안전을 위한 가로등과 CCTV가 설치됐습니다. 우리가 산행하면서 올라오면서 새로운 것도 보고 이렇게 또 하니까 그래 오늘 집사람도 처음 이제 이걸 해본 처음 왔지. 일대는 등산객들 사이에서 해맞이 장소로 알려진 곳입니다. 명상숲 주변으로는 산철쭉 군락지가 함께 조성돼 봄철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16일 박형준 부산시장 주재로 열린 제3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부산의 연구산업 종합지원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센텀지구를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해 앞으로 4년간 국비 132억 원과 시비 48억 원 등 180억 원을 투입해 연구산업 인프라 조성과 기술 지원 등 연구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17일 e스포츠학과 체제 개편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교육청과 주식회사 샌드박스 등은 부산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 e스포츠학과의 교육과정과 실습 훈련을 지원하고 취업 프로그램 운영, e스포츠에 대한 인식 제고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샌드박스는 부산시와 협약을 맺은 전국 첫 연고제 e스포츠 구단입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입니다. 요즘 고물가에 난방비 등도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특히 목욕탕은 더 힘들다고 합니다. 오늘은 동네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착한 목욕탕과 미용실을 만나봅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수영구 망미동의 한 동네 미용실입니다. 입구에 부착된 가격표의 커트는 5,000원, 펌은 15,000원입니다. 가게 안은 펌을 하고 기다리는 아주머니들로 가득합니다. 30년 경력을 자랑하는 주인장. 주변 미용실에 누가 된다며 소문내지 말길 주문했습니다. 미용실 여기 많은데 저희 집 가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친절하니까 가지. 친절하고 잘하고. 또 머리도 잘하세요? 예. 남성 손님만 받는다는 한 미용실. 가게 안은 허름해 보이는데 주인장의 포스는 남다릅니다. 18살 때부터 가위를 잡았다는 주인장. 42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여기 커트 가격은 8,000원, 샴푸는 셀프입니다. 옛날 분은 향수처럼 이제 오라고 르박 해놓고 그냥 누나 쉽게 올 수 있게 하려고. 자르는 거는 금방 잘라 드릴 수 있으니까 비싸게 또 안 받아도 되고. 수영구 남천동의 한 목욕탕. 이날은 화요일 처음으로 여탕을 방문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들어섰는데 익숙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구멍 뚫린 평상과 어르신들을 위한 소파가 정겨워 보입니다. 개인 사물함이 목욕용품 바구니는 여탕임을 실감케 합니다. 예전 모습 그대로의 욕탕에다 사우나는 건습식 2개나 있습니다. 지하수와 수돗물을 혼합해 쓰는 이 목욕탕. 최근 난방비가 이전보다 2배나 올랐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 15명이나 된다고 하니 문을 닫지 못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여기 목욕비는 아직까진 6,000원입니다. 아버님이 이 목욕탕을 만드셨는데 아버님의 유언으로 주변 어르신들한테 봉사하라는 의미로서 목욕탕을 이렇게 물려주셔가지고 그런 아버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주변 미용실에 폐가 될까 걱정하는 5,000원짜리 미용실. 방송 타서 가격을 더 못 올릴 것 같다는 목욕탕까지. 우리 동네 착한 미용실과 목욕탕 덕분에 이웃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김석진입니다. 지난 2022년 부산에서는 화재도 많이 발생했고 피해도 크게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망자 역시 2배 이상 증가했고 방화로 인한 화재는 물론 산불도 잦았습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화재 발생에 대해 김한식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시설물 곳곳에 번진 불길을 잡기 위해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지난해 7월 영도구 조개구이촌에서 발생한 불은 포장마차 5개 동을 태운 뒤 꺼졌습니다. 같은 해 4월에는 중구 국제시장 인근 건물에서 불이 나 보관 중인 물품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지난 2022년 부산 지역 화재는 전년 대비 크게 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21년 2,200여 건이었던 화재는 지난해 9.6% 늘어난 2,4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6.8건의 불이 난 셈입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역시 급증했습니다. 부상자는 지난 2021년 대비 20.1%, 사망자는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장소는 주거시설로 76%를 차지했습니다. 재산 피해 역시 92억여 원으로 지난 2021년 대비 절반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2019년 이후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그 사회 취약계층의 증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 인구의 증가, 20년 이상 노후한 주택의 증가 등이 건조하고 가뭄이 길었던 지난해에는 산불도 잦았습니다. 지난 2021년 16건이었던 산불은 1년 사이 300% 증가한 48건으로 월 평균 4건이 발생한 셈입니다. 또 방화나 방화 의심 화재 역시 지난 2021년 대비 110% 증가한 2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재가 많이 발생한 곳을 지역별로 분석해 봤더니 강서구와 부산 진구, 해운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소별 화재 분석 결과 주거시설이 가장 많았고 생활 서비스, 자동차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 소방재난본부는 화재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화기나 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노후한 전기 배선 점검과 화재 예방 홍보 등 맞춤형 화재 예방 대책을 통해 부산 최초의 전기차 화재는 지난해 2월로 이후 모두 5건의 관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한국 야구의 역사와 전통이 깃든 한국 최초 야구 명예의 전당. 기장에 들어설 예정이죠. 하지만 계획만 무성한 채 9년째 건립 준비 중입니다. 최근 실시협약이 변경되면서 실타래가 어느 정도 풀리나 싶었는데 군의회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기장 1광에 마련된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부지입니다. 넓은 공터에는 차량들만 주차돼 있습니다. KBO와 기장군, 부산시 3자가 실시 협약을 한 지 9년째인데 사업은 멈춰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4년 개관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야 하지만 첫사분커녕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협약 이후 KBO 측이 운영진 교체와 운영 비용 부담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장군이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대신 사업 주체를 부산시에서 기장군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부산시는 기장군이 운영비에 더해 공사비까지 부담하라는 조건을 내걸고 사업 주체를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시 협약안은 추가된 건축비에 대해서 부산시와 기장군이 절반씩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내용이 더해졌고 KBO가 아닌 기장군이 관리와 운영을 전담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돼 지난해 부산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기장군의회는 해당 실시 협약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협약 당시 부지 제공에 그쳤던 기장군이 운영비에 더해 건축비까지 떠맡게 되면서 군 재정 부담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운영비의 경우 연간 8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추가 건축 비용으로 약 20억 원가량을 군민의 혈세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장군에서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된다는 사안들이 기장 군민들한테 모든 부담으로 떠안아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장군 의회와 소통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기장군은 오랜 추진 과정에서 건축과 운영비를 군이 부담하겠다고 언급해왔다며 군의회와 대화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852제곱미터 부지 면적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설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관련된 기관의 입장 차이로 건립과 운영 주체가 계속 변경되면서 9년째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헤루TV 뉴스 장보영입니다.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교와 구평동 장림고개를 잇는 장평 지하차도가 9년간의 공사를 마무리 짓고 20일 개통합니다. 이로써 녹산에서 을숙도대교, 천마산 터널, 남항대교, 부산항대교, 광안대교로 이어져 항만 배후 도로가 완성됩니다. 장평 지하차도는 국시비 2,526억 원을 들여 4차로에서 5차로로 도로 정비 구간 310m를 포함해 전체 길이는 2.31km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부산 북구가 우수한 61개 지자체에 선정됐습니다. 구는 전문화된 치매 관리를 위한 치매안심마을 운영과 자립지원 기반 구축사업 추진과 공동주택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태원 구청장은 앞으로도 우리 구가 발전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지속적인 혁신을 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남구 대연 6동 장학회는 지난 2월 6일 대연 6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3년도 대연 6동 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1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3H는 지난 2월 13일 용호 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저소득 아동들의 학용품 구입비에 성금 13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남구 바르게 살기 운동 문현 3동 위원회는 지난 2월 15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실사단 방문을 대비해 관내 이면도로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습니다. 부산시 수영구는 지난 2월 16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부산 영상위원회와 함께 드라마를 통한 다양한 문화와 관광 자원을 소개하는 웹드라마 제작 MOU를 체결했습니다. 부산 서구청은 지난 2월 16일 실버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 거버넌스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사단법인 노인생활과학연구소 한동희 대표를 비롯한 10명의 위원이 참석해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구민의 실제 수요가 반영된 다양한 의견 등을 나눴습니다. 서구 서대신 1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지난 2월 16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취약가구 10세대에 고분돌이 행복푸드 간편식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